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재외국민 자소서 3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문항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대학교의 문항입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다른 문항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어, 몇 가지 형태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가장 어려워하시는 지원 동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것과 연장선에서는 계획까지,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서의 수학 경험이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 두 가지 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 동기를 봐야 할 텐데 우선 지원 동기를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지원 동기 필요한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에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당연히 다 생각을 하는 요소인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 학과인가죠. 네, 지금 뭐 보시는 샘플이 경영인데 왜 경영학을 하고 싶은지를 쓰셔야 되는데요. 하나 주의할 점은 이제 학생들이 그 아무래도 이 합격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 보니까 자꾸 의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마치 이제 회사에 지원하는 그 신입사원의 입장처럼 지원 제출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는 중요한 게 왜 나한테 내게 이 학과가 필요한 입장을 쓰셔야 돼요.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학과에 내가 어떻게 어울리나 어떻게 혹은 맞나 이걸로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영 컨설턴트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경영학 공부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로직이 저는 뭐 경영 동아리 여기 뭐 경제 동아리도 했고 인턴십도 했고 그러니까 경영학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동적 소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학과가 나한테 왜 필요한지 요 이제 앵글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이 학교인가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영학이라고 하면 경영학과는 근데 거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4년제 대학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왜 굳이 뭐 고려대 경영학과인지 왜 굳이 뭐 중앙대 경영학과인지 이걸 써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워낙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별로 없죠. 외국 대학 쓸 땐 그 고민들을 당연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잡으시는 방법은 뭐 본인의 진짜 이유가 있던 걸 써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통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롤 모델. 롤 모델이 누군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중앙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뭐 연세대에서 경영학 공부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부 전공. 나는 무슨 뭐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은데 아니면 그 중에서도 뭐 바이럴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된 수업이나 프로그램 혹은 뭐 교수님이 여기 계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평판이죠. 평판이나 혹은 평가.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보통 저는 그 중앙일보의 대학 분석 자료를 많이 물어보고 좀 인용하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워낙 디테일한 세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취업률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뭐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논문 피인용 지수 같은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예를 들어 나는 대학원까지 가고 싶은데 이 학교는 그런 면에서 어떤 영향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이것 때문에 이 학생을 뽑고 안 뽑는다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성의 표시겠죠. 성의와 좀 그래도 좀 알아보고 왔다. 그냥 뭐 대충 순위대로 써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주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샘플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역시 드러나 있는데 볼드체 부분이죠. 예, 이건 연대 경영인데 이 경영대학의 세부 전공인 땡땡 수업을 통해 듣고 싶은 수업을 있는 거죠. 각 기업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경영정보 체계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과 인사관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막 뭐 이것을 향한 밑바탕을 다지고 싶다.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뭐 다지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컴공이죠. 그럼 컴공도 기본적인 거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볼드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중앙대학교 안의 컴퓨터공학과에서 대학부 진로를 위해 준비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중앙대 컴퓨터공학의 3, 4학년 커리큘럼에서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등 광범위한 분야를 보완한다는 점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학교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죠. 이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카테고리를 보자면 2번에 해당되는 거긴 할 텐데, 그런 식으로 굳이 내가 컴퓨터공학을 중앙대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원 동기 연결해서 학교에 따라서는 계획을 쓰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최근에 많지는 않은데 몇 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써라라고 한다면 이 아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지원 동기 플러스 뭔가 쓰는데 지원 동기가 계획을 써라라고 한다면, 이제 계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크게 두 개입니다. 어쨌든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학업 계획은 이제 당연히 대학 4년 동안 뭐 할지겠죠. 크게 둘로 나눠야 해도 어쨌든 약간 교과적인 면과 비교과적인 면. 그러니까 뭐 약간 고등학생스럽긴 한데, 교과적인 면은 예를 들어 뭐 복수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다 심화 전공을 시키기도 하죠.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외국어 공부를 뭐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여기 해당할 수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환 학생을 어디로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오겠죠. 그다음 비교과적인 면에서는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인턴십. 뭐 인턴십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 교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유들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이 활동들이 해당 학교에서 가능한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럼 진로 계획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졸업 후 계획이 기본적으로 될 텐데, 뭐 변리사가 되어서 뭐 특허청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특허 분야에서 뭐 억울한 그런 중견 기업, 중소기업의 편에 들어주고 싶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엇을 한다가 중심이죠. 무엇이 되는 건 사실은 수단이나 목적, 수단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경험인데요. 해외 경험은 보통 이제 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 뭐 해외에서의 수학 경험이 본인이 뭐 이제 대학은 다시 한국으로 오는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연결고리는 보통들 잘 만드는데, 중요한 게 해외 경험 부를 때는 그 지역색이 좀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역색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만 몇 개 샘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볼드체 부분 보시면 도시에서는 본 적 없던 흙으로 만든 낡은 집, 사람도 차도 행한 길과 차가운 안개, 집 짓기 봉사, 이제 헤비타트죠. 흔히 많이 하는 4시간을 달려 농촌 마을을 낯설고 암담했다. 농민공인 아빠 루시를 보낸 도이치만 열심히 생겼고 돈 마을은 행복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지역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헤비타트 봉사를 하고 있고, 아마 농민공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뒤에 나오지만 이제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에 비해서 조금 저개발고 혹은 개도국에 갔을 경우에는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헤비타트 운동이 아이들에게 그 지역 아이들에게 좀 행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색, 그러니까 이 해외 수학 경험을 굳이 쓰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만 자란 국내고 애들과는 뭔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살려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봉사활동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요거는 적응의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인도로 건너가서 힘들었고 영어도 못하고 몸치도 쓰고 현지 국제학교를 했었는데, 배트를 장만해서 기사 아저씨와 위켓으로 삼아 배팅 연습했던 크리켓이 이제 여기는 그 뭐 거의 국기잖아요. 국기 인도에. 그래서 이제 그 크리켓을 익혀서 아이들과 친해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해외 생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담,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게 뭐 우리의 것을 뭐 한류를 전파하고 뭐 K 드라마와 K 팝을 알리고도 좋지만, 현지의 그런 이제 어떤 전통적이고 고유 문화와 어떻게 친해졌는지로서 좀 더 익숙하게 쓸 수 있는 소재입니다. 다음 해외경영 문제 해결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뭐 이국적인 벼룩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건 이제 약간 펀딩, 이제 그 기부를 위한 펀딩을 하는 거였는데 잘 안 된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팀원들과 이메일 외에 포스터, 학교 공식 페이스북, 웹사이트 등의 커뮤니티 미션 올리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서, 국제학교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눈길이 가는 공지를 올랐더니 뭐 되게 많이 모았고 액수도 많이 모였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펀드레이징은 사실은 한국보다는 사실 해외고 친구들에게 더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여기 지역명이 나오고 벼룩시장 얘기가 나오면 지역색이 살아날 수 있겠죠.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뭐 크리켓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 스포츠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배드민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배드민턴 자체가 뭐 특별한 지역색을 보이진 않지만,
이건 약간 자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본인이 이제 금메달만 목표로 했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처음에는 애꿎은 어깨를 원망했지만 훌륭한 팀원들을 보며 팀워크에 이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보만 일단 제재를 했고 그래서 친구들 감독님을 보며 경쟁심이 휩싸였을 때는 보지 못했던 팀워크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뭐 이거만 뭐 거의 전문 운동선수 느낌이 약간 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결국 본인이 하나의 좀 성장하는 업그레이드되는 면모에서 그런 스포츠가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한국인 이런 거 별로 없죠. 이제 뭐 팀 이게 뭐 전문 선수도 아닌데 인근 학교랑 하는 뭐 대회가 있고 리그가 있고 그런 게 없는데 해외는 훨씬 스포츠 활동이 클럽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인데요. 동아리에서 인도 출신 이제 영어 봉사죠. 영어 봉사인데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껴서 도서관에 땡땡땡이라는 책을 빌렸는데 이게 인도 출신 작가의 뭔가 인도 문화가 좀 인상 깊은 책이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런 작은 부분에서 인도식 표현과 문화가 묻어나는 책을 읽어주니까 같은 영어 책이어도 평소 딴청을 피우는 아이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집중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화가도 중요하지만 역사 문화적 백그라운드 그런 컨텍스트에 발휘하는 힘 그리고 이제 얘가 나름대로 이제 수요자의 니즈를 좀 공감을 하고 찾은 거겠죠. 그런 게 존중했다는 면에서 역시 이 학생이 해외 경험으로서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재외국민 자소서 대표적인 문항들 아마 이제 서울대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하긴 할 건데요. 정리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특례랑 수시랑 같이 쓰시니까 특례에서 결과를 보고 수시로 넘어오시는데 이건 제가 총 10시간 동안 패키지로 맡아서 전체 뭐 4개가 됐든 5개가 6개가 됐든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맡기시는 경우는 최초 1개 학교를 작성하는 경우 초안이 전혀 없는 상태, 백지 상태에서 만약 이제 제가 요 3개 영상에서 보여드린 공통문항 형식으로 가시면 대충 이제 3시간 정도 보통 이제 아마 90분, 90분 혹은 120분, 60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만일에 이제 고유 유형이 을 쓰는 경우, 예를 대표적으로 서울대겠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에 4시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교가 요 저랑 같이 한 초안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추가 한 학교씩 늘어날 때마다 90분 정도씩 수업 시간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초안이 뭐 거의 갖춰진 상태, 난 이걸 낼 건데 한번 확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대교협 유형은 60분, 비대위원 90분 정도로 정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앞에 나갔었는데 그 첫 장면에 나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그밖에 이제 입시와 관련된 뭐 면접이라든가 다른 안내가 더 궁금 정보가 필요하시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밴드입니다. 네, 여기 가입을 해주시면 아마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네, 재외국민 자소서에 관한 3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